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농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죠. 좀 잠잠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잠했던 트럼프가 드디어 입을 다시 열기 시작을 해갖고,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많은 국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등을, 지게 하는 그런 방아쇠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게 5년 있다, 10년 있다가 미국의 위치를 중국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협박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한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중국한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날에 미국과 상호 관세 이걸 좀 시작을 하겠다라고 대뜸 얘기해놨고요. 그리고 EU랑 캐나다랑 손잡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대든다라고 하면 너희들 어마어마한 후회를 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다 좀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야 미국은 위대하니까 따라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죠. 초반에 트럼프 1기 때에는 야 이거 뭐야 새로운 유형의 협박이고 이런 새로운 유형의 싸움이다 보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길길 빌었죠. 다른 나라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죠. 특히 중국의 대응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시진핑은 그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해서 뭔가 좀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예. 일단은 4월 2일 날에 관세 전쟁이 딱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또 몰라요. 4월 1일 날에 또 유예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들 그거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을 하거나 반등 나오는 것들은 조금 나올 것 같고 하락은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우리가 한농화성을 보고 있을 때 얘는 전고체 쪽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에 전고체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야 너희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나왔었죠. 근데 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는 게 1년 2년 걸려서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 트럼프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얘네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못 벌어서 못 하겠다. 1년 2년 끌다 보니 트럼프가 가버렸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2기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질질 끌고 트럼프가 이제 레임덕이라든지 아니면 말빨이 다 했을 때 더 이상 얘네들 관심 없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철회를 하는 거죠. 이런 이유를 들고. 일단은 이 상호관세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전고체 쪽은 수출 경쟁력이 조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에까지도 다 관세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될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 당연히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약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비용도 상승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아시겠지만 광물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생산 비용도 올라갈 거고 그럼 이게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그 비용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세가 20% 정도 30% 전달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거의 2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위축이 될 겁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나가야 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다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쌓아놓은 회사는 어떻게든 버티겠죠. 트럼프가 100년 만년 할 것도 아니고 꼴랑 4년 정도 할 거고
뭐 일단은 4년째 되는 해는 아마 뭐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빨이 잘 안 설 거니까 기업들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빨이 가장 강한 1년, 2년 정도만 어떻게든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예, 뭐 상호 관세가 설마 10년 앞으로 이렇게 고착화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좀 버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티고 이제 물러나거나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자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수출에 대한 감소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의 감소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인해서 한국 내 부품 제조사들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한국에서 부품이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도 이거에 대한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이네들이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게 1년, 2년, 3년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4년째 되는 날에 트럼프가 없으면은 내가 공장을 왜 지었지? 물론 이제 먼 미래를 보면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밖으로 나가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내가 비싼 인건비 한 사람당 월급 100만 원씩 줄 바에는 좀 싼 나라 가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갖고 그냥 10원만 주고 10만 원만 주고 월급을 10만 원 주고 약간의 복지만 조금만 더 잘해줘도 좋을 건데 굳이 내가 10배의 인건비를 주면서 미국 내에 들어간다?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회사의 존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뭐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요 정도 라인에서 와 있고 우리는 여기서 뭐 새롭게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에 정말로 관세가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 날에 뭐가 될 것인지 유예가 돼가지고 또 한 달 이렇게 넘기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또 개판으로 만들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아싸리 내가 지금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정말로 저희가 막 하루에 수백 개 올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독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 오늘 시장에 뭐가 움직였는지 여러분 다 체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저희는 오늘도 한 4종목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봄맞이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 조금 아쉽겠지만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이벤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저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